안녕하세요. 스마트 서포터의 벨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별과제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 고 대학생이시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계시든 조별활동, 조별과제,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든 회사를 다닐 때든 팀으로 일을 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 안에 성실한 자와 실성한 자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어벤져스 같은 팀을 만나서 쉽게 팀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 섞여 있었는데 그 실성한 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죠. 먼저는 프리라이더가 있어요. 자신은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서 결과를 같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꾸 모임을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제출 시간을 안 지키기도 하고 제출은 하는데 퀄리티를 정말 그지같이 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 대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는 많이 못한다고 하거나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악 중에 최악은 잠수를 타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모든 경우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속절없이 당했어요. 정말 믿었던 선배한테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은 가장 좋은 솔루션은 여러분들 조장이 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좋은 솔루션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뭐라고? 조장이 되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당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네니오예요. 아주 가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잠깐 만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장이 되셔서 플랜이나 룰을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베네핏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리더 경험도 없고 조장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조장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장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또 조장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8, 90% 조장을 자발적으로 맡아왔는데 사실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장을 맡으신 다음에 모든 조원분들에게 작은 역할을 하나씩 부여해 주세요. 제 경험상 누군가 자발적으로 조장을 하겠다고 하면 되게 고마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장이 처음이어서 혹은 제가 모든 역할을 다 맡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작은 역할 하나씩만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성실해 보이는 분을 부조장으로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톡방 관리도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톡방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초대하고 알람이나 투표 같은 거 필요할 때 그런 거 만들어주는 역할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관리는 각자 맡은 파트를 했을 때 그 파일을 이 관리하는 분에게 메일로 보내고 그런 그분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조장한테 보내주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정도만 나눠도 조장 역할을 맡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조장으로서 일단 플랜을 짜야 돼요. 근데 이것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모임 날짜를 정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플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조별 과제로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될지, 사례를 선정해야 된다면 그 어떤 사례를 우리가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날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중간 점검 날짜를 정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그냥 이제 전반적인 내용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분배를 한 다음에 최종 날짜만 정해놨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퀄리티를 좀 그지같이 해서 내거나 아니면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데 그 최종 점검 날짜가 최종 제출 날짜랑 가까우면 정말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점검 날짜를 꼭 정하셔서 한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이게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리스크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만 낸다면 필요 없겠지만 발표까지 해야 된다면 발표 준비 날짜도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 써놓은 날짜들은 그냥 한 과제를 3,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한다고 할 때 그냥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과제에 맞추셔서 날짜는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조별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킵시다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 정도만 언급해 주셔도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톡방도 있고 하니 대부분의 사안은 투표나 필요한 경우는 뭐 익명 투표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운을 띄우시면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뭐 프리라이더나 아니면 조원들 사이에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그런 경우 이제 투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흘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점검 날짜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페널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운만 띄워주셔도 저의 경우에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평소 불성실하게 조별 과제에 임하셨던 분들이 이 조는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수면 위에 올려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사실 좀 위험한 상황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그 각자 해야 되는 파트를 정할 때 물론 이 조원 수가 너무 적으면 불가능하지만 5명이나 5명 이상일 때는 한 파트당 꼭 2명씩을 배정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정말 리스크가 최소화되거든요. 그리고 이 팀을 정할 때도 성실해 보이는 분과 약간 촉이 오는 그분, 그러니까 불성실할 것 같은 촉이 오는 그분을 같이 묶어주시면 그 두 분이 그래도 협력하면서 어떻게 잘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장 입장에서 모든 조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맡은 파트를 하고 있는지 다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팀으로 묶어 놓으면 그분들이 그분들 사이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진행을 계속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이 모든 경험들을 꼭 꼼꼼히 메모를 해두세요.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내가 조장을 맡았더니 야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 이런 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다. 이런 것들 적어두시고 또 나도 몰랐는데 내가 리더로서 이런 자질이 있었네. 뭐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인내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거는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점들이 발견이 되시면 느낀 점과 함께 세세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생이시라면 대학 입시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자소서 코칭을 많이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소서 쓰기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스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경험처럼 보이지만 물론 조장을 딱 한 번 하고 이거를 자소서에 막 엄청 길게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소스로 또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2가지 팁을 더 드리면 먼저는 여러분들 자료를 가장 먼저 그리고 좀 좋은 퀄리티로 업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물론 진짜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조별 활동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또 교수님께 질문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을 때 뭐가 막힐 때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먼저 교수님과 이런 소통의 창구가 좀 뚫려 있으면요. 꼭 이 과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조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 자문을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어떤 답을 받았을 때 조원분들과도 자주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조원분들도 생각하실 때 우리 조장은 되게 교수님이랑 활발히 소통을 하는구나.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조별 활동 하실 때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조장이 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역할을 잘 분배하시면 조장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이 되셨을 때 플랜이나 룰을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 보세요. 그러면 비교적 쉽게 또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면 이런 리더 역할 하실 수 있는,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해 두시면 정말 좋고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을 때 약간 실수를 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실수한 지점에서부터 모두가 다 같이 이제 다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연습으로 또 경험으로 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